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이성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썰을 풀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영상 제목으로 뭐 영상 여러 개 올렸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사회에 살아갈 때 이성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 감정적이 되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진다. 결국 본인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된다. 현실 사회에서 이성적이지 못하면 손해본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제가 어제 이성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드린 거와 무색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뭐 특정 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국인 기본 정서가 좀 감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 이성적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잘 없어요,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 그럼 이성적인 사람 누구냐 하면 법을 배운 사람들, 판사나 검사 같은 법에 대해서 법 지식이 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말고는 한국 사회에서 이성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요. 뭔가 따지고 화내고 윽박지르고 이런 거에 굉장히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사연 보냈습니다. 쿠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끝나고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왜 생각을 안 합니까? 이상한 게 맞아요, 여러분. 어제 얘기했잖아요. 감정적으로 자꾸 해소하고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그게 여러분들 손해라고. 감정적으로 따져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누군가한테 뭐 괴롭히잖아. 그럼 그게 갑질이 되는 거야. 갑질이 돼서 만약에 사건화가 되잖아. 그럼 여러분 손해 보는 거예요. 감정적인 마음을 분출하지 못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누구한테 언어 폭력을 가하고 따지는 게 갑질 아닙니까? 근데 갑질이 안 없어지죠. 갑질 뭐 사건 나오면 사람들이 분노하고 야외선이 먹으세요? 분노하는 것도 웃긴 게 정작 그 분노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들은 갑질 안 해봤겠냐고. 아닙니다. 난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갑질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따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근데 따지더라도 제대로 이성적으로 따지는 사람들 드물어요. 감정적으로 따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기본 정서가 화내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이 마인드. 이거 아마 야야생님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 보면 뭐 이제 야야생님이 이제 교사시잖아요. 교사인데 학부형이 뭐 수업을 듣다가 학생이 듣다가 뭐 학생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이제 엄마한테 뭐라 할 수 있잖아. 그럼 엄마가 그거 듣고 따지러 올 수 있잖아. 학교 같은데 별로 좋진 않겠지만. 근데 그 따지러 왔을 때 과연 그분들이 이성적일까요? 오히려 여자기 때문에 더 이성적이지 않죠. 솔직히 전업주 부분은 감정이 끝판왕입니다. 이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야쌤님은 답답할 거예요. 나는 수업에 맞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면 사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런 거 많이 있죠. 내가 왜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사과를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따지면 난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전화로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핏대를 세우고 뭔가 따지듯이, 그리고 뭔가 전후 사정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따지고 얘기하는 게 거의 없죠.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왜 이렇게 하냐.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겪으시게 될 거예요. 야야쌤님. 본인은 아니지만 앞으로 겪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들 왜
민원 같은 것도 보면 민원을 이성적으로 따지시는 분은 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따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 정서가 화내고 목소리 크고 세게 얘기해야 이 싸움에서 이긴다. 앞서간다.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본 마인드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살면 결국 본인 손해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정말 좋게 얘기하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세게 얘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긴 해요. 근데 매사에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따지듯이 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가 크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1번도) 맞는 말이지만 2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법과 사회 질서, 규범에 대해서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을 아시는 분들이 이성적입니다. 법을 전공하신 분들은. 대체로 법 쪽에 계신 분들 이성적이에요. 감정적인 사람들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뭐 변호사분이나 왜 판사분들 굉장히 차분하잖아요. 왜 차분할까? 그냥 똑똑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리고 야외세민도 대부분 이성적이죠. 이게 뭐 많이 공부를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법 지식을 아느냐 모르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큽니다 이거.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게 없어요.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없어. 왜냐?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근데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힘이 세거나 뭐 흉기를 들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도 무서운 사람일 수 있겠지만 진짜 무서운 사람은 법에 대해 능통한 사람이에요. 법에 대해 능통한 사람. 그리고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알아야 돼. 근데 서민들이 이것저것 많이 벌리다가 법을 모르고 하다가 법을 위반해서 손해를 무지하게 보거나 인생을 그르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소송 같은 거 걸린다거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서민하고 가진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그냥 재산과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법 지식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서민들은 뭔가 자기들이 벌려놓고 나중에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처음부터 이게 법이 조촉된다는 걸 몰라요.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 그래서 우리가 법을 알게 되면 조심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갑질 같은 것도 법에 알게 되면 조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범죄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지고 하는 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법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법은 전문가한테 가서 따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법은 알아야 돼. 기본적인 법 규범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 방송 찍기 전에 얘기했던 고의 가실 여부도 알아야 되고 인과관계도 알아야 되고 법률 같은 것도 좀 알면 좋아요. 법률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거. 뭐 단순히 이게 돈이 안 된다고 해서 내 직업적인 부분 상관없다고 해서 안 배워도 그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법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기본적인 민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인 지식 같은 거는 아는 게 좋다고. 물론 보통 사람들이 배우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몇 번 배워보면 법이라는 게 좋은 게 잘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법을 배우라고 하는 이유가 저 좋으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좋으라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질은 범죄입니다.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피해를 받으면. 사람들이 이거 몰라. 만약에 알았으면 했을까요? 알았으면 내가 하는 갑질이 이게 상대방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손해를 만약에 벌이면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걸로 형법에 의거해서 폭행죄나 협박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걸까? 그런 판례가 있거든요, 여러분.
알았으면 안 하겠죠. 절제하겠죠. 안 그래요? 기본적 이성적인 판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법과 규범이 대부분 이성적이에요. 감성적인 부분이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요. 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법질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잖아. 이런 깔려 있는 나라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근데 서민들이 감정적으로 행동해요. 왜냐?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아예 없으니까. 적당히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감정적 행동에서 뭐 이득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득을 보는 건 지불 얼마 안 되고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가 그러니까 화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손해를 무지막지하게 보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특히 내가 느낀 게 대한민국 서민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작은 손해를 입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작은 손해에 감정적으로 발끈해서 큰 손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탐 대신. 네, 먼저 갔다고 그 사람 뭐 때린다거나. 내 차 앞질러 갔다고 보복 운전한다거나 그런 것들. 약간의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마인드. 네. 그러니까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살다 보면 손해는 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손해가 내 인생을 막 쥐고 흔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먼저 가면 먼저 가는갑다. 먼저 가라고 하던가. 아니면 버스 놓치면 뭐 다음 버스 타든가 좀 늦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없는 사람일수록 버스 한 대 놓친다거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버스 타다 보면 왜 횡단보도 같은 갑자기 후다닥 뛰어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는 사람 있죠. 그 여러 위험한 행동이에요. 위험한 행동. 근데 서민일수도 그런 행동을 잘해. 여러분 버스 타면 매일같이 봅니다. 그런 것들. 학생이든 할머니든 엄청 많아요.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서울 같은 데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기사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 태워달라고. 근데 태워주면 안 되잖아요. 왜냐? 기사가 태워지면 법에 족촉되거든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그래요? 근데 감정이 좌지우지하니까 그런 행동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 안 열어주고 했다가 막 버스 기사는 행패 부리잖아. 그럼 이것도 이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보면 왜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들 때리면 가중처벌 받는 거 아시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많아. 꼭 당하고 나서 합니다. 서민들은 웃긴 게 자기들이 억울하면 감정적 행동하다가 당하고 나서 합니다. 아, 내가 큰 손해를 보게 생겼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미디어의 어떤 그런 자극적인 내용이나 컨텐츠에 너무 취약합니다. 너무 취약해. 아까도 제가 사건 얘기했을 때도 사건 얘기할 때 제대로 알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점점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감정적이 되는 것도 스마트폰이 좀 기여하는 게 있다고 봅니다. 왜 스마트폰이 기여하냐? 여러분들이 요즘에 책을 안 읽잖아. 뭐 책을 안 읽는다고 하더라도 뭐 상관없는데 스마트폰 대부분의 어떤 지식과 정보를 다 탐색을 하고 봐요. 근데 스마트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정독을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아니면 뭐 메모를 하던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킵을 해요. 대부분의 정보를 유튜브로 봅니다. 근데 유튜브 뭡니까? 영상이잖아. 그럼 영상에 봤던 내용은 뭐 적어놓긴 합니까? 아니면 제대로 찾아보긴 합니까? 아니죠. 영상을 보는 거를 끝내죠. 아니면 뭐 네이버 뉴스 같은 기사가 나와도 그냥 슬라이드로 슥슥 넘기고 몇 번 보다가 끝내잖아. 댓글 그냥 웃긴 게 제목만 보고 밑에 글을 안 읽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댓글만 봐. 그냥 제목만 보고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 이런 의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 유튜브에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좀 황당한데, 아니, 내 영상을 보고 얘기를 하든가, 썸네일만 보고 댓글을 달아. 썸네일만 보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있잖아. 그런 거 자꾸 자극적인 것만 기억은 나. 그럼 사람이 감정적이 되거든요. 요즘에 기자들이 낚시를 많이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건드려야 조회수가 되고, 기사를 많이 봐주고 댓글을 많이 적어준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감정을 건드려요. 이성적인 주제도 감정을 건드려. 그래서 어그로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저보다 더 심하게 합니다. 저는 어그로도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인터넷 기사나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난 어그로 축에도 못 껴. 근데 사람들이 이걸 매일같이 접하고 소비한다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다 보니까 정작 감정적인 내용만 기억이 남고 정말 기본적인 어떤 규칙이나 법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남는 거야. 감정만 기억나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도 감정적인 얘기만 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지식을 얻더라도 제대로 전후 사항을 파악하고 제대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얻는 껍데기만. 날것만 얻는 거야, 날것만. 근데 날것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제품을 사더라도 껍데기만 멀쩡한 게 아니라 안에 송알맹이가 멀쩡했는데 송알맹이 보지도 않고 껍데기 보고 사가지고 뜯어봤는데 송알맹이는 형편없어.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거 맞는데 근데 좀 심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결국 안 좋습니다. 왜냐 내가 살아보니까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은 손해만 보더라고요. 손해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만 봐. 그리고 주변 사람이 떠납니다. 그리고 계속 이용당해요. 지금 언론에 이용당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나 지식을 얻지 못해요.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짐에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메타인지 하시고 세상 사는 게 팍팍하니까 점점 감정을 건드릴 거예요. 미디어에서. 점점 여러분의 감정을 계속 건드립니다.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여기에 놀아나시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감정 불안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누구랑 또 싸울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더 반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성의 끈을 꽉 잡으셔야 돼요. 꽉 잡아야 안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열받고 분노하는 그런 기사나 내용들이 많다 하더라도 일단 내 앞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기분은 나쁘더라도 그걸 가지고 감정을 분출한다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제대로 사건 개요나 법 같은 것도 찾아보고 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바쁘다고. 바쁜 것도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이 웃기게 그런 거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안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는데 귀찮아서 안 보는 거예요. 귀찮아서. 이게 뭐의 위반이고 어떤 환경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 점점 게을러지고 있어. 이것도 여러분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법질서나 기본 규칙을 지켜가면서 살면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손해보고 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고 어차피 감정적으로 윽박질러 봐야 여러분만 손해예요. 더 열받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한국 사람들이 왜 불면증이 많겠어요? 항상 감정으로 분출하고 해소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리고 저렇게 감정적으로 해소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상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볼 때는 법과 근거와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본인이 화난다고 괜히 본인보다 약자인 사람들, 나라 일하는 사람들 제발 좀 괴롭히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